43주.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그 아이 세례받는 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운 좋게도 테리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멋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내었다. 1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는 루터파 교회였다. 그녀는 나의 배경이 루터파인 줄 몰랐지만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로 결정했다. 어쨌든 그녀는 일단 목사와 면담을 해야 했다. 그 다음 금요일 저녁 식사를 마칠 때쯤 현관벨이 울렸다. 성 바울의 교회의 일리안 잉가드 목사 부부였다. 잠시 얼굴만 보려고 들렀다면서 우리 부부가 교회에 나오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맹렬히 화를 냈다.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금기사항이 하나 있었다. 주말에는 결코 사업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금요일 저녁은 아무 약속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은 훌륭한 원칙이었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지탱해주는 훌륭한 방편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자, 그런데 원치 않은 방해꾼이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종교 문제를 가지고. 그날 밤 빌 잉가드 목사는 벌집을 쑤셔 놓은 셈이었다. 그들 부부가 집안에 들어선 지 10분도 채 안 되었을 때였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절대로 교회에는 가지 않겠다고 퉁명스레 말했다. 이러한 방문은 그에게나 나에게 모두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무례한 나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인자한 얼굴을 잃지 않았고 결국 나는 목사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케네디가 세례받을 때까지 서너 번쯤 교회에 나가겠다고 막 약속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바뀐 건 아닙니다. 나는 못 박아 두었다. 상처받은 내게 수치심을 더하려는 듯이 교회에 가던 첫날 테리는 예배 시간 전에 성인 주일 학교에 참석해야만 한다고 우겼다.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였다. 내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다. 교회는 여전히 이선자들로 우글대었다. 3주일째 되던 날 주일학교 토론 시간에 나도 몇 마디 거들게 되었다. 수업이 끝나자 한 부부가 내게 다가와 지난주에 실렸던 내 칼럼이 아주 재미있었다는 말을 해주었다. 나는 아무래도 교회 사람들을 너무 가혹하게 평가해 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에 우리 반 여자 두 분이 내게로 와 주일학교를 맡아 가르쳐주지 않겠느냐고 부탁해왔다.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이 가르치는 일을 거절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오래지 않아 나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뿐 아니라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잉가드 목사가 교회 운영위원회 후보로 내 이름을 넣어도 좋은지 물어왔다. 나는 좋다고 했고 놀랍게도 나는 피선되었다. 점차로 나는 교회에 돌아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메주고리에 관해 처음 들은 곳이 바로 내가 가르치던 그 주일학교였다. 그것이 바로 나흘 전 일이라니. 어렴풋이 잠에 빠져들면 나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예수님의 뜻에 따르기를 바랍니다. 5장 메주고리에서 일어난 일로 글로 적어. 메주고리에 관하여 글로 쓰시오. 당신이 받아들인다면 이 일은 당신의 전생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다. 소파에서 그만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온몸이 찌뿌둥했다. 시계를 보니 6시를 가르치고 있었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어 출근할 준비를 시작했다. 테리도 어느새 일어나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도 그녀를 도와 아침 준비를 하려고 부엌으로 갔다. 테리, 이번 일을 어떻게 하지? 불쑥 말을 꺼냈지만 테리는 금세 알아들었다. 그리고 어젯밤 이후로부터 달라진 것은 조금도 없었다는 것도 알았다. 나는 성모 마리아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 오케이, 테리가 한숨을 내쉬었다. 정 그러시다면 하는 수 없죠. 글을 쓰셔야죠. 그리고 끝을 내세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했다. 어쨌든 나는 그녀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메주고리에 관해 글을 쓰는 작업은 어쩐지 끝이 없을 것 같았다. 사무실에 도착하여 커피잔을 들자 나는 개인 비서인 드니주에게 어떤 전화로도 연결시키지 말라고 했다. 혼자 있고 싶었다. 문을 잠근 뒤 책과 비디오를 보면서 메모해 두었던 노트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하얀 타이프지를 타이프라이터에 끼워 넣었다. 2시간이 흘렀다. 여전히 나는 하얀 타이프지만 응시하고 있었다. 서두를 건 없어. 아직 이틀 이상의 여유는 있으니까. 문제는 쓸거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 상황은 그 반대였다. 너무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그리고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메시지 이야기는 절대로 적지 않을 것이란 점이었다. 신문 기사는 객관성을 잃지 않아야 했다. 내 개인적인 메시지 사건을 기사화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약간 마시간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 분명했다. 그런 일을 기사화해서 기자의 역할을 위협받을 정도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페리시의 책을 뒤적이면 나는 몇 가지 더 메모했다. 아무래도 하루치 칼럼 안에 모두 적어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또 1시간이 지났다. 메주구리의 마을을 묘사하는 것으로 억지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쓰던 종이를 찢어 공처럼 돌돌 뭉쳤다. 쓰레기통을 향해 던졌다. 종이공은 도로 튕겨져 나왔다. 나는 다시 타이프라이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다시 멈추었다. 한동안 들여다보다 다시 찢어버렸다. 돌돌 뭉쳐 쓰레기통으로 던졌지만 또 튕겨져 나왔다. 조바심이 났다. 그동안에는 기사가 안 써질 때는 많았다. 그렇지만 이번은 너무 심했다. 나는 한 줄도 써내려가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또 내 마음속 목소리가 말을 했다. 가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료 연구를 더 많이 하십시오. 부드럽게 타이르는 목소리였다. 나는 뛸 듯이 놀랐다. 그렇지만 지난밤 같은 정도는 아니었다. 대신 나는 메주고리의 이야기를 쓰도록 차근차근 인도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칼럼 하나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더러 다음 주 칼럼 나올 때까지도 시간도 맞추지 못하리란 것이 분명해졌다. 점점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내 사무실을 나와 편집실로 갔다. 이것 좀 보게나. 스미티 편집 담당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날 올려다보았다. 다음 주 칼럼은 쓸 수가 없을 것 같네. 뭐 적당한 그 자리를 메꿔 보게나. 스미티가 반론을 제기하자마자 실은 말이지 다음 주까지 2주일 동안은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에게 대꾸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방을 나왔다. 어차피 다른 일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나는 사무실로 돌아오자 메리 제프코트에게 전화했다. 메주구리에 관한 자료를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였다. 그녀는 짐 스토펠이라는 이름을 내게 건네주었다. 그는 머틀비치 북쪽에 살고 있는데 11월 1일 부인 로지와 함께 메주구리에로 여행을 떠날 참이라고 했다. 아마도 짐이 메주구리에 관한 다른 책을 갖고 있을 거예요.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빌려다 드릴게요. 메리는 언제나처럼 친절했다. 정말 고마워요, 메리. 그래 주신다면 정말 고맙죠. 조금씩 기분이 나아졌다. 그리고 좀 전에 받은 메시지를 실행에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책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했다. 오, 하느님, 제게 일어난 일들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기분이 들긴 했지만 기분은 좋았다. 나는 그분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을 끝마치기로 결심했다. 몇 주간 연구를 더 하라시면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메리는 약속대로 그날 저녁 책을 가져다 주었고 나는 즉시 읽기 시작했다. 그 책은 요새
펠루티얼 신부가 쓴 책 것이었다. 이미 파티마에 관한 책도 여러 권 썼던 분이었다. 파티마와 루르드 성모 마리아 발현을 조사했던 안목으로 메주구리에의 이야기를 자세히 적고 있었다. 나는 이틀 동안 그 책에 푹 빠져 있었다. 이제 나는 성모 마리아 발현에 관해 좀 더 일반적인 것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전화번호 책을 뒤적이며 카톨릭 서적을 찾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남캐롤라이나에는 카톨릭 서점이 하나도 없었다. 제일 가까운 서점은 여기서 200마일쯤 떨어진 북캐롤라이나 샬로트시에 있었다. 우연찮게도 나는 며칠 후 생로트로 출장 갈 일이 생겼다. 서점에 도착한 나는 성모 마리아 발현에 관해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 역사책을 찾아내었다. 운 좋게도 메주구리에 관한 또 다른 책도 만나게 되었다. 저자는 크로아티아 신부인 스베토잘 크랄레비치 신부는 그곳의 성모 마리아 발현에 직접 관련된 분이었다. 역사책을 읽으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성모 마리아 발현은 1900년간 계속되어 왔다는 점이었다. 1531년 멕시코의 과달루페에서는 51세 된 후안 디에고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그는 아즈텍 인디언이었다. 1858년에는 프랑크 루르드의 벨라데트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20세기 초반에는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3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 아일랜드의 녹지방, 스페인의 가라반달, 그 외 많은 곳에서 그분의 모습을 보이셨다. 나는 책을 내려놓고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렇다면 메주구리의 사건이 새삼스럽거나 놀라운 일은 아니질 않는가? 내가 조사한 바로는 메주구리의 에서처럼 오랫동안 계속해서 나타나신 적은 없었고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모습을 보이신 적도 없었다. 스베토잘 신부의 책은 내가 읽은 메주구리에 관한 책들 중 최고였다. 다른 책들보다 사건 초창기 이야기를 훨씬 자세히 적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가미하여 이번 기적을 통해 내가 느꼈던 감정에 가장 가깝게 표현하고 있었다. 그의 글은 간결하고 직선적이었다. 그의 글은 중간중간 읽기를 멈추고 생각하게 하며 사람을 멀리 떨어진 그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힘이 있었다. 저자인 프란체스코 신부에 대해서는 책 뒷장에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었지만 나는 곧바로 그 신부에게 끌리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메주구리에 관해 쓸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느끼게 되었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느냐 11월이 훌쩍 지나버렸다. 이 이야기의 성질상 나는 그것을 넷으로 나누어 시리즈 형식으로 12월에 4주를 장식하기로 했다. 게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의 이야기로는 안성맞춤이 아닌가? 나는 서둘러 내 사무실로 달려갔다. 드니즈더러 어떤 전화도 바꾸지 말라고 당부한 후 타이프라이터에 요란스레 종이를 끼워 넣었다. 갑자기 나는 기도를 드리고 싶어졌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더듬거렸다.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세요.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나는 활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내 첫 번째 칼럼은 시작되었다. 메주구리의 기적. 일부 성모 마리아 발현 1985년 12월 4일 이번 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4주간은 중앙 유고슬라비아 언덕에 위치한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주장되고 있는 사건을 다루면서 금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마감하고자 한다. 초자연적 종교적 사건인 만큼 많은 사람들 눈에 의심쩍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다. 게다가 그 지역 주민들 거의 모두가 카톨릭 신자라는 점에 더더욱 그 사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그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 개인적으로는 믿지 않았다면 이 기사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자. 이 글은 사람들을 카톨릭 신자로 만들려는 의도로 쓰여진 글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 게다가 나 역시 카톨릭 신자는 아니다. 또한 이 글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믿게 하려고 의도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밝혀준다.
그것은 여기 적힌 사건을 통해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각 개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나는 단지 이 글을 통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걸맞는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중앙 유고슬라비아 산악지대에 위치한 메우즈고리에라는 작은 마을에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성모 마리아께서 지난 4년 반 동안 거의 매일 같이 나타나고 계시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온 세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 글을 보고 정부 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직접 확인하고자 몰려들고 있다. 공산 국가인 유고슬라비아는 물론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카톨릭 신자 수가 워낙 많은 지역이라 정부 측에서는 마지못해 성당 내에서의 미사만 겨우 허락하고 있다.